박근혜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 짓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어제도 여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여당과 야당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통적인 한미 혈맹 관계를 확인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확실히 했다는 차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보고요. 특별히 또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룬 국가와 외교력을 이번에 다시 확인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과 외교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지난번 방중 때 시진핑의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이어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별히 네. 또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많이 끌어올려졌거든요. 그래서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하는 차원에서도 큰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최진 원장님. 전 이제 여당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면 야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부는 자화자찬만 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내용도 성과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솔직히 저는 그 얘기는 다릅니다. 제 생각은 좀 그 야당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지만 좀 속이 너무 좁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요번처럼 말이죠. 한 3박 4일 동안에 두 정상이 북핵 문제만 콕 찍어서 집중적으로 A4 용지 9장가량의 공동 합의서를 발표한 것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사상.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높이 평가하고 네. 야당도 이런 부분 높이 평가하고 또 비판할 부분을 세게 비판을 해야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인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네. 두 분 다 북핵 문제를 함께 다루기로 한 데는 좀 높이 평가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이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해법을 찾기보다는 고성의 삿대질에 설전만 오가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정부 질문이라 하면 대개 국정의 운영 상황이나 문제점을 따져보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국회 기능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이 이제 싸움 국회, 정치 국회로 다 변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19대 국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마지막 정기 국회인데 여기서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부분 또 4대 개혁 부분 이런 국민의 나름대로의 그 삶의 질과 또는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가 집중해 줘야 되는데 이런 그 역사 교과서 문제 이런 것에 함몰돼 가지고 이것이 블랙홀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특별히 또 이것을 야권이 이제 내년도 총선 전략과 연계해가지고 이걸 진영 논리로 다 이끌어서 이걸 확전시키는 이런 네. 양상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역사 교과서 문제는 역사 교과서 문제대로 다루고 또 민생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로 다루는 이런 별도의 어떤 프로세스를 갖추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문제가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입장. 저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13대 때부터 사실 이제 언론인 신분으로 국회를 출입하면서 봤는데 네. 3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 특히 요즘에는 총리에게 오히려 막 반말까지 하는 정도로 이렇게 점점 더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국회의원 물갈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실망스럽고 과연 20대 총선 때는 좀 더 나아질 것인지 별로 그렇게 국민들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네. 네. 주무장관인 황유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행 교과서의 검정 체제가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그 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좌편향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과거에 검정이 졸속이었다라는 건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10개월이었지만은 실제로 검증한 기간은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국사 논쟁이 상당 부분 책임이 정부 여당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인정한 셈인데 어쨌든 이제는 국정으로 이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란이 계속 가면 여야는 정말 동시에 다 힘들어집니다. 대통령도 나쁜 임기, 이 중요한 시기 앞으로 후반기에도 정쟁으로 놓쳐버릴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기왕에 이렇게 국정으로 하기로 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히 야당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타협의 묘를 발휘하지 않으면 이대로 밀어붙이면은 정말 야당도 힘들지만 여당, 특히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운영 매우 어려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공정한 집필진 인물, 말씀하시는 집필진이 네.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집필진에 대해서 야당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송태엽 위원장님께서. 예, 이거 좀 하나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 황우여 장관이 국정교과서를 갖다가 이제 채택해가지고 그 정책을 이제 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정부의 권한에 속한 합법적인 그런 행정행위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출발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이 좌편향 또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03년도 검정 체제로 된 이후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검정 교과서의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의 편향성이나 역사 왜곡 문제가 있지만 또 교육 현장에서 이 교과서들이 대부분 90% 이상 또 채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더군다나 또 그런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뭔가 균형된 올바른 교과서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서 이걸 그런 역사적인 어떤 책무 가지고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계속 밀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일단 그 국정화 말고 검인정이나 자유 발행 체제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현재 검인정 자유 발행 체제가 워낙 실패했기 때문에 이 현재 편향된 내용을 수정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도 궁금하시거든요. 검인정 체제가 옳은지 국정화 체제가 옳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건 아시다시피 여론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지고 네네.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국정 교과서 문제할 이념의 대결로 확대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국민도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지필진 그리고 명확한 기준, 앞으로 검증 기준, 그 다음에 검증 기간, 이거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게 대통령이 임기 내에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 대통령 강조하셨던 먼 미래 후손들을 위한 어떤 100년 대계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정말 공정성 있게 한다면, 이건 정말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성과도, 업적도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서두르지 말고, 아주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 이것이 이제 미리 예단해 갖고 이것이 무슨 친일 교과서다 또는 독재 교과서다 뭐 친미 이런 식으로다가 미리 예단하지 말고 지필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참석해 갖고 균형감 있게 하고 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네. 분명히 이제 박근혜 정부야에서 합법적으로 다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어쨌든 한마디로 드리면은 좌표당의 문제점 교과서 있는 건 사실이나 국정으로 하는 건 세계 몇 나라가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의혹, 비판을 받지 않도록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지금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이 너무 심화가 되고 이것이 시정하려니까 이것을 그냥 기존의 거민정 체제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때문에 이러한 불가피한 그러니까 상황인 불가피하다고 것이다, 해서 짚어야지.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면 이것을 밀어붙이지 또 않는 시행을 하다가 방법도 한번 또 찾아볼 필요가 문제가 있다. 또 발생이 되면 또 거민정 체제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좋은- 너무 예. 정치 쟁점화해 갖고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다 함몰시키는 이 블랙홀이 돼 갖고 국정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또 국론도 많이 이제 분열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는 안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국정교과서 문제 그대로 놔둬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이 국정화 교과서에 신경을 쓰는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틀리죠. 그건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정치 철학. 그래서 기존의 보수적인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교과서들이 진보 차원을 너무 좌편향으로 돼 있다라는 네. 문제의식이 강하게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중립적이고 보더라도 북한을 미화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핵심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사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인과 아버지의 문제, 이후 먼 후세를 위한 역사적 평가는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면 4대 앞으로 개혁 과제보다 더 중요한 본인의 어떤 숙명적인 어떤 소신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이 공정성의 부분을 철저하게 담보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의도된 모든 것들을 부메랑이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한 것처럼 새누리당 또 새정치민주당 양당 대표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당내 행사에서 우리나라 국사학자의 90%가 좌파다. 또 우리 학생의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 전쟁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전 세계적인 수치이다라는 취지의 발언했는데요. 양당의 역사 인식이 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의 인식은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교육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역사 교육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 정통성을 갖다가 부인하고 좌편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북한을 찬양한다든지 우리 체제를 험진내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역사 교육의 차원에서 이것을 단순하게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부분을 좀 바꾸고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국정으로 가느냐 거민정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의 현상이 수준이 지금 그 거민정 현 체제 가지고는 수정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고질적인 그런 과정이나 어떤 카르텔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불가피하게 좀 획기적이고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 잘못된 생각이 부분이 아닌가. 있고 손대려면 너무 많은 부분을 손대야 한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교과서를 갖다 채택하는 데 있어서 했잖아요. 네. 교과서를 채택하면 학교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거기서 또 최종적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선생님들이 좀 좌편향적인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그 좌편향적인 역사 교과서를 많이 채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요. 출판사 입장에서도 보면 좌편향적인 내용들을 많이 싣게 되고 이런 그런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그 결과적으로는 90% 이상이 좌편향의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질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수정하자는 그런 의미고 예.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아마 강론적으로 가면은 뭐 끝도 한도 없이 시간이 뒤흔들 것 같은데 어쨌든 야당 대표가 이거는 이제 역사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방에 내려가면요, 지금 프랭카드가 많이 걸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쿠데타를, 역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마침내 여당 대표는 역사 전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규정을 네.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겨야 된다는 된다. 식으로 해서
이 맞고 여야 대표가 말하자면 한판 다시 또 전쟁은 붙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혹은 국민들 간에 이제 가면은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여야가 정말 치명타를 받고 완전히 국민들에게 등돌림 당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야 대표들은 여론전을 하지 말고 실무선에서 말이죠. 원내 대표들끼리 빨리 모아서 이 부분을 종식시키고 어디까지 협의할 건지 빨리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여야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금 그 교과서 문제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네. 앞서 우려했습니다. 민생 법안이라든가 예산안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네. 빨리빨리 정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 부분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통령의 모든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모든 민생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종식하고 실질적인 대화로 국면으로 논의 구도로 가야 된다. 그 야당이 이제 노리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실적을 내지 못하게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이런 실적을 내지 못했으니까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전략을 프레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생하고 생산적인 정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도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 여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사 교과서의 이 국정화 문제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국갤럽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정확하게 42%, 42%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이 국면을 끌고 가서 결국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 이런 부분으로 몰고 가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은 여야를 지지하는 입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주 팽팽하게 42대 40인데 저는 이게 더 걱정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이렇게 팽팽하면 말이죠. 여야도 그렇고 국민들이 완전히 나눠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념과 관련된 건 항상 팽팽하게 갈라져요. 네. NLL 때도 그랬고 이렇게 반반으로 갈라지면은 결국은 이 모든 상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아까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길게 논의하지 말고 네. 빨리 실질적인 논의 국면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여론이 이제 팽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대체로 이제 야당이 지금 저 새누리당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지도나 이런 데에서 사실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여론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을 계속해서 진영 싸움으로다가 몰고 가고 뭔가 갈등 구조로다 계속 가서 네. 좀 야당한테 주목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좀 이게 역사 교과서 문제라기보다는 좀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 아닙니까? 좀 국민한테 좀 희망을 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자꾸 육박전하는 쪽으로다가 자꾸 태행적으로 정치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요 전문가들에게 다 물어보면 좌편향은 상당히 문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는 쪽이 많지만 이거를 국정교과서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런 방식이 옳으냐라는 부분은 전혀 팽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 문제 리더십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전적으로 말이죠 자꾸 야당이 정책으로만 몰고 간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문제는 역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고 이걸 시정할 생각도 안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고만 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죠. 좌편향, 부편향, 우편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분을- 정부가 그래서 이제 우편향, 좌편향을 예. 이걸 갖다가 시정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객관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권과 그렇게. 관계없이 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답이고 맞는 얘기인데 이제 쿠데타라는 표현은 과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자꾸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 지필직 구성에서도 지금 순탄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것부터 빨리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메이저 중요한 대학교의 교수들이 전부 지필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왜곡이 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우파 역사학들 중심으로 교과서가 우편향으로 될 수밖에 가능성이 높다 우려가. 그러면 모든 좌편향 교과서나 야당이 들고 일어나면 결국은 당초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완전히 왜곡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부는 특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지금 저기 그 교과서와 관련해서 이제 교수들이 이제 집단 이제 행동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또 교수님들은 또 모여서 또 이거 저 국정화를 갖다가 찬성하는 그런 예.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교수님들이 말입니다. 양편에 갈려갖고 이게 싸우는 모습은 안 좋고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집단 행동하는 것은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다양화하고 또 자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까꾸로 가는 이런 자기 모습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보기 안 네, 좋고. 시간 알겠습니다. 관계상, 네. 시간 교수는 또 관계상 거부하고 여기서 있기 일단은 때문에 토론을 집회를. 마무리하고요. 예. 지금까지 송태영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